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말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어 시교육청이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상임감사의 직무 정지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광주 송정역과 인천공항을 잇는 KTX가 오늘부터 임시 운행됩니다. 2살배기 아이를 인질로 잡고 돈을 빼앗은 3인조 용의자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말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논란 때문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 30여 명에게 미리 문제를 풀어보게 했다는 논란인데요. 학생들은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광주시 교육청은 특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주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3학년 수학시험 문제입니다. 일부 학생들에게 사전에 나눠준 문제와 보기만 다를 뿐 내용이 똑같습니다. 기말 시험에 출제된 21문제 가운데 난이도가 높은 5문제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출제됐습니다. 사전에 문제를 제공받은 학생들은 주로 기숙사생들로 구성된 수학 동아리반 학생들로 성적이 상위권이고 해당 문제를 낸 교사는 동아리반 지도교사입니다. 이제 선생님이 그래도 출제를 하면서 그걸 체크를 좀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제 5문제가 이렇게 좀 중복이 됐고요. 해당 학교는 동아리반 학생들에게 나눠준 수학 문제가 1000문제에 가깝고 그중에 일부가 겹쳤을 뿐이어서 사전 유출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교사노조도 성적 상위권 학생들을 모아 집단과외를 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은 입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고 교육청은 즉각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에서는 최근 3년간의 시험 문제와 답안지 그리고 기숙사 학생의 명단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요. 그래서 정말로 특정한 학생들에게 정말 어떤 차별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해당 학교는 공정성이 훼손된 5문제에 한해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지만 내신 성적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파문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재판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시민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광주지법에서 속개된 재판에는 5.18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시민과 간호사였던 시민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광주천과 전남대 병원 등에서 목격한 헬기 사격을 증언했습니다. 한편 전 씨 측 변호인은 헬기 사격을 했다고 지목된 부대 당시 조종사 1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김모 상임감사의 직무 정지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심의를 열어 김 감사에 대한 직무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직무정지가 확정이 되면 사실상 감사직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후임 인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하늘 표정이 흐립니다. 구름이 가득 끼어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지역이 있겠고 종일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한편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낮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만큼이나 높게 올라 덥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담양과 화순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광주 세계수영대회 경기 중에 바다가 무대인 한 종목은 여수에서 열립니다. 이 수영의 마라톤으로 불리는 오픈워터 경기인데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선수들과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경기장을 찾아봤습니다.
여수엑스포 해양공원 내 스카이타워 앞바다. 해상 경기장 푼툰이 여름바다에 어울리는 시원한 푸른빛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좌우 길이만 80m, 1700제곱미터 너비로 우리나라에 설치된 해양 부유 경기시설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선수들의 출발, 도착은 물론 시상식과 방송 촬영 등 대부분의 대회 일정이 이곳 바다 위에서 진행됩니다. 해상 푼툰의 출발대입니다. 선수들은 스타트 총성과 함께 이곳을 출발해 어동도 앞바다에 펼쳐진 해상 코스에서 열띤 레이스를 펼치게 됩니다. 관람석은 경기를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도록 경기장 가장 가까운 해변에 들어섰습니다. 철제와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좌석수가 모두 2,095개. 저주기는 임시 구조물이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조는 좀 하중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계가 돼서 제가 안전성에 대해서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과 선수 대기실 기능은 여수엑스포장의 국제관 건물 내부에 마련됐습니다. 자연환경 속에서 펼쳐지는 경기의 특성에 맞춰 대비해야 할 바닷속 변수도 많습니다. 적조 발생, 또 해파리 출현 대비, 또 해양 쓰레기 수거 요 세 가지를 대회에 지금 임박한 시점에서 방지 대책을 지금 수립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수시로 이렇게 예찰 활동을 통해서 미연에 반응할 수 있도록. 오는 13일부터 60개국 200여 명의 선수들이 25km와 10km, 5km 세 종목에서 모두 7개의 금메달을 놓고 바다에서 벌일 뜨거운 마라톤 레이스. 여수엑스포 해양공원의 특설 경기장이 출발 총성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기간 동안 광주 송정역과 인천공항을 잇는 KTX가 운행됩니다. 코레일은 세계수영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인천공항에서 KTX 열차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참가자와 관람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마련된 이번 임시편 열차는 인천공항역에서 서울역과 용산역을 거쳐 광주 송정역까지 하루 하행 4차례, 상행은 3차례 운행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세계수영대회와 연계해 아시아의 표해록이라는 테마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표해록은 태풍 등을 만나 바다에서 떠돌다 낯선 곳을 경험하고 돌아온 기록으로 이번 전시에서는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의 표해 자료를 통해 바다를 바라보는 아시아인들의 다양한 시각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기간 동안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되는 응원 도구와 먹거리들은 경기장 안으로 반입이 금지됩니다. 광주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선수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총기류와 인화성 물질 등을 가진 관람객은 경기장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음을 유발하는 꽹과리, 부부젤라, 막대풍선 등의 응원 도구는 반입이 금지되고 도시락과 김밥 등 음식물도 식중독 우려가 있어 경기장 안으로 들고 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살배기 아기를 인질로 잡아서 어머니로부터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던 3인조 강도가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휴대전화로 범행을 모의하고 뉴스를 보면서 범행 방법을 정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 3명이 아파트에 들어섭니다. 3인조 강도는 2살배기 아들과 있던 45살 김모 씨 집에 쳐들어가 2시간 동안 아이를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1,5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힌 30살 조모 씨 등 3명은 1시간 동안 범행 장소를 찾으려 아파트를 돌아보았고 김 씨가 현관문을 열어둔 것을 노렸다고 말했습니다. 1시간여 동안 아파트를 돌아본 조 씨 일당은 대낮 무더위에 현관문은 열어둔 채 이처럼 방충망만 내려놓은 보안이 허술한 집에 침입했습니다. 층마다 이제 그렇게 서서 보면 딱 알잖아. 열렸는데 안 열렸는데 그거를 확인해갖고 그런가 봐. 조 씨 등 3명은 개인 사업과 암호화폐 투자 등으로 수천에서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로 알지 못했던 이들은 한 달 전 조 씨가 한 인터넷 카페에 불법이든 합법이든 돈만 되면 뭐든 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이 닿았고 이후 스마트폰 메신저로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범행 하루 전에는 광주의 한 모텔에 모여 지난달 포항에서 발생한 아파트 침입 강도 사건 뉴스를 보며 범행을 구상했습니다. 아파트에 침입해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범행 수법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현금 없는 것을 알고 똑같이 피해자를 협박해가지고 대출 서비스를 받게 해서 금품을 건네받아서 강취를 한 사건이죠. 조 씨 등이 범행을 모의했다는 인터넷 카페는 이들이 검거된 다음 날까지 회원 3천여 명의 글로 빼곡했습니다. 한탕 할 사람 찾는다는 등의 범죄를 연상할 수 있는 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털 운영자는 조 씨 등이 검거된 이후 뉴스를 보고서야 해당 카페를 폐쇄했습니다. 클린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운영 정책 약관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위반한 사항들이 보여서 바로 폐쇄 조치가 가능한 사항들이 보여서 바로 폐쇄 조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붙잡힌 조 씨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영구 임대아파트에 청년들의 입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광산구 우산동 우산 빈여울체 아파트에서 영구 임대주택 청년 주거 2호점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영구 임대주택 청년 입주 사업은 침체된 임대주택에 청년들이 입주해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청년 입주자는 주택 리모델링 비용과 창업 연계 컨설팅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성냥갑처럼 획일적인 광주 지역 아파트들의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 정책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천편일률적인 모양의 회색 도시에서 다양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디자인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택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정책으로는 공동주택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과 15년 이상 된 아파트 리모델링 계획 수립, 아파트 단지 동배치의 다양화 등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이달 말까지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 하반기에는 공동주택 심의 규칙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정부와 기업이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직접 일본에 머물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일본의 수출 규제가 현실화가 됐습니다. 네.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지금 7월, 6월 말부터 7월 지금까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먼저 7월 4일이죠. 일본 정부가 이제 1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네. 8월 1일부터 일본 정부가 첨단 재료 등의 수출에 대한 허가 절차 신청이 면제되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배제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수출 규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는 바로 수출 규제를 지금 바로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준비하신 자료를 좀 잠깐 보시면은 네. 지금 이제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라는 이제 일본 그 소재가 있는데요. 일본에서 우리나라 수출하는 소재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입 물량이 대략 90한 1~2% 정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에칭가스는 지금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전체 지금 43% 정도 됐는데 네. 이거는 그래도 지금 한국산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하고요. 대만에서도 생산이 가능한 거라서 네. 그나마 조금 안심을 하고 있다 하지만은 업체마다 재고 물량들이 다 수치가 틀려가지고 지금 사실 기업들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 할 텐데요. 네. 우리 광주 지역에도 반도체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뭐 엠코를 비롯해서 광주도 사실 반도체 생산이 지금 광주 전체 GDP의 13%를 차지하는 비중이 좀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잘 네. 모르시겠지만 근데 지금 현재는 좀 간접 영향만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반도체 공정이라는 것이 이 공정이 하나가 빠지면 전체 생산이 다 차질이 생기는 거라서요. 네. 아무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해가 장기화될 소재가 있고 문제는 이제 일본의 전방위적인 규제가 시작이 되면은 네. 자동차 부품에도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광주의 주력 산업인 기아차하고 광주형 일자리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전체적으로 좀 차질이 생길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더 문제인 건요. 일본 정부가 이 규제 품목을 네. 늘릴 수도 있다. 지금으로부터 더 늘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 소재와 부품의 일본 의존도가 우리 지역
경기, 우리 지역 산업들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영향이 어떨까요? 일본은 정밀 가공 산업하고 원재료 쪽에서 워낙 지금 뛰어난 지금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재하고 완성품 시장에서 이제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서로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을 해서 지금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네. 굉장히 좀 적대적 관계로 좀 틀어진 상황인데요. 일단은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기업들만 지금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도 한국도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이 지금 2% 내외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들 예상하는 상황에서 네. 이러한 것까지 겹치게 된다 하면은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나 전체적으로 국내 경제 상황에 굉장히 네.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 중에 하나죠. 무디스에서도 네. 일본의 이 수출 규제가 계속되면 어떤 세계 반도체 시장에 네. 세계 전자제품 회사들의 모두 다 그 직격탄, 큰 네.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일본 내부에서도 WTO 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많다라는 네.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국제법이나 국내법으로 우리 정부가 대응할 만한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사실 WTO 제소를 지금 외교부에서 우리 정부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그 론스타 먹튀 사건 아실 겁니다. 네. 론스타 먹튀 시간이 가장 최근에서야 지금 판결이 날 정도로 소송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요. 네. 그거는 그거대로 가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얼마 전 미 국무부에서 이제 대북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한미일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야 된다는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네. 미국의 중재를 지금 네. 바라봐야 되는 것이 가장 시간적으로 빠르다고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민간 기업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정치적 관계에서 제한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해 보이고요. 우리 네. 정부와 일본 정부가 좀 외교적인 해법을 찾아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트남 출신 부인을 아이가 보는 앞에서 심하게 폭행해 공분을 샀던 30대 남편이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부인을 폭행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김야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베트남 출신 아내를 마구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긴급 체포된 남편 36살 김모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김 씨는 홧김에 아내를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언어가 맞기가 저랑 대화 소통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홧김에. 상습적으로 때렸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폭행이 좀 처음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제가 죄송합니다 그거는. 법원은 김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폭행 장면이 찍힌 지난 4일과 지난달 25일은 물론 지난 4월 친자 확인을 위해 베트남에 갔을 때에도 아내를 때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아내가 쓰레기를 안 버리고 한국말을 안 배우는 등의 잘못을 해 때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또 2살 난 아들까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술만 마시면 자신을 때린다는 걸 깨닫고 지난 4일 남편이 소주를 먹자 촬영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재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쉼터 연계나 아이 학교나 뭐 이런 부분들, 유치원 부분들, 그다음에 다른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한 지원 이런 거 같이 함께 지원하고 있고요. 경찰은 피해 여성이 남편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 국선 변호인을 선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편 김 씨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글이 3건이나 올라왔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베트남 공안부 장관과의 접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한국 내 베트남 국민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한편 결혼 이주 여성 10명 가운데 4명은 가정폭력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7년 결혼 이주 여성 9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성적인 학대까지 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최고 2학년으로 배드민턴 국가대표인 안세영 선수가 캐나다 오픈 여자 단식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월드투어 우승은 이번이 두 번째로 현재 41위인 세계 랭킹에도 변동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 선수는 도쿄올림픽 메달 유망주로 내년 5월 1일까지 세계 랭킹 16위 안에 들면 출전권을 따낼 수 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광주 세계수영대회 차량 지원에 나섭니다. 기아자동차는 수영대회 조직위원회와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수영대회 기간 동안 수송버스 130대 등 차량 560여 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협약에 따라 기아자동차는 수영대회 로고와 마스코트, 공식 후원사 명칭 등을 각종 홍보물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무형문화재한테 요리를 직접 배워보는 시간이 23일부터 전통문화관에서 마련됩니다. 중장년 남성들을 위한 남자들의 요리 수다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밥상인데요. 오는 19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전통문화관 누리집, 전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광주 시민회관을 활용해 창업 활동을 할 청년 사업가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창작 창업 제품 제작, 미디어, 문화, 커뮤니티, 식음료 등 5개고요.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민회관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립극단 작품 멍키 열전이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의 폐막작으로 초청됐습니다. 연극 멍키 열전은 세계 문학 속의 원숭이 주인공들을 통해 인간의 위선과 가식을 풍자한 작품인데요. 광주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공연예술축제 그라제에서 무료로 만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사진가에게 직접 강의를 듣는 워크숍 프로그램이 다음 주 금요일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산림문화재단에서 열립니다. 강연자 켄성 작가는 뉴욕 출신의 인물 사진가로 타임,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에서 30년째 활동했는데요. 경주대 사진영상학과 교수인 김성민 작가와 함께 자신만의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신청 및 문의사항은 문화토리 담당자 메일로 하면 됩니다.